국제통화기금은 26일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했다. IMF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7%로 0.1%포인트 올려 전망했다. 2024년 경제 성장률은 1.0%로 올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업률의 경우 올해도 3.8%로 최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면서도 2024년 말에는 성장률 둔화와 맞물려 4.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미국 경제는 지난해 발생한 금융 및 재정, 긴축에도 유연성을 보여줬다며 소비자 수요는 견조했고 노동시장도 건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수요와 노동시장이 탄탄한 것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라며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로 경제 성장 둔화 및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르면 내달 1일 채무 불이행 우려가 제기되는 미국의 부채 한도 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상향을 촉구했다. IMF는 이미 긴장 요인이 내재하는 상황에서 부채 한도를 둘러싼 벼랑 끝 전술은 미국 및 국제 경제에 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하방 위험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부채 한도는 즉시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024년에는 연방준비제도의 중기 목표인 2%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인플레 목표치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긴축 통화 정책을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며 금리 수준이 2024년 말까지 5.25%에서 5.5% 수준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됐다. IMF는 가계 및 기업 부채의 상당 부분이 장기 고정금리로 계약돼 있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과거보다 이자율에 덜 민감한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는 연준이 인플레를 2%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책 금리를 인상할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과 의회 간 부채 한도 인상 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협상이 불발될 경우 정부가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당초 내달 1일에서 5일로 다소 늦춰졌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부채 한도 인상 협상을 둘러싼 상황이 매우 낙관적이라며 26일 밤 12시 전까지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사안을 보내 의회가 내달 5일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불 의무를 다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재무부가 다음 달 1에서 2일 돌아오는 1,3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보장 및 군인연금 지급은 맞출 수 있다면서 이 지출로 재무부 금고는 극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그간 의회가 내달 1일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목해왔다. 전날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도 실무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에 주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해 떠나기 전 백악관 브리핑에서 부채 한도와 관련해 상황이 좋아 보인다며 나는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밤 자정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합의한다는 어떤 분명한 증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의에 아주 근접했고 나는 낙관적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밤 상황에 대한 추가 질문에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오늘 밤에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 전날 저녁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며 협상이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카시 의장은 최종 타결이 이뤄질 때까지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도 협상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양측이 대선을 연두에 두고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현재 3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혔다고 보도했다.
재량 지출 가운데 국방과 보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협상안의 고소득자 및 기업의 탈세를 단속하기 위해 할애한 800억 달러 가운데 100억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해당 조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세수를 초과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발행하며 이 부채의 한도는 의회에서 결정한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하원에서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예산 법안을 처리하며 백악관 및 민주당과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차기 합참의장 지명 행사에서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며 디폴트는 옵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 합의로 이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며 의회는 지금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일단 디폴트 예상 시한이 내달 5일까지로 늦춰지면서 협상을 벌일 시간을 더 얻게 됐지만 양측 간 내부 설득 및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 절차를 고려하면 시한은 여전히 빠듯하다. 의회는 29일 메모리얼 데이까지 휴회한다. 하원의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해 사흘간 숙려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하면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물리적 시한은 여전히 촉박하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 모드에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 휴식을 취한 뒤 28일부터는 윌밍턴 자택에 머물 예정이다. 내부 강경파 설득 역시 관건이다. 공화당 강경 보수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협상안 수용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프리덤 코커스 대표인 랄프 노멈 하원 의원은 이번 협상을 물타기라고 규탄하며 완전히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 자체적으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아도 대통령에게 국채 발행 권한이 부여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 예런 재무장관을 비롯해 다수는 위헌 소송 및 부작용 등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월리 아데 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14조 발동 가능성을 전면 부정했다. 그는 의회가 그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은 가능한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시가총액 6위 아모아트 리플은 지난 24시간 동안 3%가량 오르며 0.47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27일 오전 9시 4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91% 상승한 0.467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4577달러에서 최고 0.4696달러까지 올랐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0.81% 오른 26,666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날 안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최근 거래 활동에서의 XRP는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이 패턴은 XRP가 두 개의 수렴 추세선 사이에 끼어들면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곧 큰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주목해야 할 주 레벨은 최근 리플의 거래 가격 최고치인 0.60달러이다.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거래량 증가와 함께 상당한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트레이더가 가격 추세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지표인 50일 지수이동 평균 아래로 떨어지면 잠재적인 하락 궤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알리가 센티멘트의 데이터를 인용 고래 지갑들은 지난 3주간 약 5,200만 XRP를 매집했다고 전했다.